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어제는 그래도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다면 오전장에도 계속 하락했고 조금은 낙폭이 제한이 되었다가 장 막판에 또 빠지면서 결국에는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8%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6%. 오늘은 굉장히 크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장중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급락으로 마무리했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지수라든지 전날 미국 증시, 그런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은 상당히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이틀 전에 급락이 나왔던 SK하이닉스,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네이버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조금은 낙폭이 컸던 것이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홀딩스가 4% 급락이 나왔고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관련주가 보다 크게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포스코 그룹주, 또 오늘은 그동안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로봇이라든지 AI, 이쪽에서 굉장히 약세 흐름이 나왔어요. 반대로 제약주들, 오늘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볼 때 2차전지와 그동안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로봇, AI, 이쪽에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 쪽, 이쪽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자, 그럼 수급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자, 오늘은 외국인이 3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도 기관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그게 코스피 코스닥을 끌어내렸었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에 비해서 오늘은 굉장히 미약한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기관만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 어제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또 600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특히 코스피 전체에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지만 네이버만큼은 7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과 개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현대오토에버, 삼성전자 우선주, 코스모신소재, LG생활건강,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네이버가 가장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기관의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삼성전자,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각각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다행히도 전날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또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9월 초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내일은 또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뒤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나스닥이 1%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 S&P 500도 0.7%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도 소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조금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위치를 보더라도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반면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모두 60일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구간만큼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 다른 업종 대비 더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애플바 이슈가 조금 더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되었던 만큼 한 일주일 정도 노이즈가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 기간이 조금은 길었던 만큼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종, 국내만 놓고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또 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네이버와 함께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웨이 이슈 때문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지만 지금 이틀 동안 상승이 나오면서 그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AI의 반도체, 이쪽 관련주들이 한 차례 노이즈로 급락이 나온다면 물론 조금은 조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이 기사를 보더라도 AI 경쟁, HM 반도체 주문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시장은 매년 82%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내년에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때문에 AI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 항상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도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종과는 조금은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에코프로는 일단은 실적이 좋죠. 그리고 내년 실적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망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는 다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수출 업황, 상반기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조금 더 선행을 해서 먼저 반등이 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처럼 이런 고점을 걱정해 보려면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해야 되고,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잘 떠올려 보세요. 2021년 초, 그때는 반도체 업종들이 고점이었었고 한마디로 시장에서 정말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을 넘어서 주가는 크게 더 상승을 했었고, 지금의 에코프로 그룹주와 조금은 흐름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반도체 업황 21년 초와 달리 완전히 반대 구간이죠. 수출도 최악이었었고 또 메모리 가격, 모든 것들이 최악을 기록했었고, 그 최악에서 이제 벗어날 것이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돌아서는 시점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실적이 잘 나왔고 그 실적 흐름보다 주가가 오버페이스를 할 때 그때를 필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업종은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 업종인 만큼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얼마나 빠질 수 있겠는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업황은 항상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이클보다 오버페이스를 했을 때는 어김없이 주가는 부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정말로 장기적인 롱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 좋은 실적에서 주가가 더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올 때, 그때는 늘 조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반도체는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닌 만큼 항상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면 일단은 관망을 해보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일은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8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예상을 하는 것은 3.6%예요. 지난달에는 3.2%가 나왔고 그거보다 0.4%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아마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반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5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항상 예측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3.5% 이하, 이 정도만 나온다면 정말 잘 나온 수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일 9시 30분에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장중에 로봇 관련주가 고점을 형성하고 오후장부터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대부분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수요 예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상승이 났던 차익 매물이 조금은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업황과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한번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어느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또 한 차례 강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봇 관련주를 조금은 짧게 대응을 하고 싶다면 오늘처럼 급락이 나오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예를 들어 5분봉이라든지 또는 30분봉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한번 매수 관점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 기준을 세우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제 영상에 그런 의견이 한 가지 있었는데, 항상 우리는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대 안 돼요. 자, 하이닉스로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9월 초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 돼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매수하는 그 시점에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첫 번째로 매수를 했지만 그 뒤에 조금은 조정이 나와서 여기 11만원 부근 지지가 많이 되었었죠. 여기까지 주가가 밀리면 한 번 더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근처에서 매수를 했는데 깨고 내려간다, 그럼 나는 손절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들마다 전략이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통된 지지라인, 여기를 추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120일선이 있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깨고 내려가면 자르겠다. 이렇게도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추가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이런 전략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략은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항상 그런 것들을 매수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약세름이 나왔었고요. 반대로 눈에 띄는 업종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대표적으로 퓨런티어가 상한가를 갔고, 또 라이콤이라든지 옵트론텍, 캠시스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는 최근에 현대차 테마가 한번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말이었나요? 이때 현대오토웨버가 신고가를 갔을 때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세름이 나왔고, 그 배경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한몫을 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주가를 지금 270달러거든요. 40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도입하는 슈퍼컴퓨터, 이 도조의 가치 때문에 테슬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 이게 무엇이냐면요, AI 자동차에서 수집했던 동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데 특화된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연코 자율주행 관련주의 강세름이 나왔었고요. 또 일부 제약 바이오주, 이렇게 두 개 업종이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로봇 관련주는 조금은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때문에 이번 달은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주, 어쩌면 약간의 희소게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로봇 관련주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